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은 종목 소개라기보다는 테마에 속한 종목들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이번 영상의 테마는 방산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 최근 관세와 더불어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방위, 그러니까 국력이죠. 국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면서 방산에 대한 기대치도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현대로템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차트를 분석하다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설정해둔 1차선과 이 2차선을 터치하고 그 이후에 더 상승을 해야 진입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아니면 여기까지 2차선까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 2차선을 거의 터치할 뻔 했으나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의 기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분석에 쓰이는 제 지표 말 나온 김에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주지표고 2번이 보조지표거든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재개되고 활용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자면 여기 검은색 히스토그램이 세력이 차익을 실현했다 라는 신호거든요. 세력이 매도를 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보시다시피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타 포지션 정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구간을 하나 더 집어드리자면 여기도 역시 세력이 매도를 했다라고 나오자마자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럴 때 바로 치고 빠지기라고 이럴 때 빠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손실이죠. 손실이 적어진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010-7318-9563 이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마의 주종목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일단은 이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최근에 좀 시끌시끌했죠. 유증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기존 3.6억에서 2.3억으로 유증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성공적인 AS라고 호평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증을 안 하는 게 최고죠. 이 유증 관련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증여세 절감이한 꼼수라고 대놓고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선이 이거죠. 증여세 때문에 유증을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금감원에서도 보시면 해명을 요구할 정도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금만 보자면 일단은 회사가 굳이 유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증 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주주들의 반응도 있었고 이에 따라 주가도 마이너스 12% 급락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경영승계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게 세간의 종합적인 평가였고 일단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씨까지 이런 발언을 해버리니 하나 입장에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증 같은 경우에 규모를 조금 축소했다. 자, 그런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국내에서 1순위, 2순위로 꼽히는 방산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증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재명 씨 역시 전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K방산은 세계가 주목한다. K2전차 그리고 K9 자주포는 업계에서 셀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K9 같은 경우에 하나고 K2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이죠. 이렇게 이재명 씨가 K2와 K9 두 개의
방산 업체를 어떻게 보면 콕 집어서 업계 셀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목받는 업체들이고요. 실제로 하나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실적도 좋습니다.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인도와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 체결 3,700억 규모라고 해요. 이런 수출 능력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에도 역시 4천억 규모의 자주포 부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처질세라 현대로템도 K2 전차 2차 계약 임박했다는 뉴스들이 나왔었죠. 올 4월 초였습니다. 제 기억에 여기도 폴란드로 기억을 해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 현대로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에서 탐내는 전차 중에 한 대인데 기동성이 아주 높은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동성이 좋다라고 이름 뽐내는 전차들이 일반 험지에서 S자 주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꽃갈콘 같은 거 하나 세워두고 주행하는 모습으로 본인들의 이 기동력을 자랑했었는데, 이 K2는 이거를 어디서 해버리냐? 설원에서 해버립니다. 눈밭에서 S자 기동을 하면서 K2 전차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이 전차 같은 경우에 이런 기동성이 왜 중요하느냐? 대전차 무기들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이죠. 대전차 무기들이 이렇게 날아오면 회피 기동을 통해 이 무기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무기에 맞고 이 전차가 파괴되면 이 무기값보다 이 전차 비용이 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요즘 국가들이 이 전차 구매에 조금 망설이는 이유가 있는데,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 때문이죠. 이 드론 앞에서 이런 전차들이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드론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전차 무기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 일반 레이싱용 드론을 개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안전하게 조종을 할 수 있죠. 컴퓨터 게임 마냥 모니터 앞에 앉아서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효율성 이 무기인 드론, 이 드론의 전차가 좀 취약하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로템에서는 이에 맞춰서 이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개발을 했고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 드론까지 사전에 방지하겠다, 예방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명품 전차입니다. K2 같은 경우에 정말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전차예요. 자, 이렇게 폴란드가 K국방에 빠져서 엄청난 액수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으니 우리 은행 역시 폴란드에 지점을 개설합니다. 그만큼 하나가 돌고 있다는 거겠죠. 현지에서 수출이 그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발빠르게 폴란드에 지점까지 개설한 상황이고, 자, 아무튼 아까 일단은 대선 주자 중에 민주당 쪽에서는 좀 유력하신 분이죠. 이분조차 K 방산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이 방산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 보수가 방산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진보 정권에서도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방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주가 선거 기간 내에 조명받게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의 이전 정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재명 씨가 이전 대선에 나와서 밝혔던 공약인데요. 여기 보시면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건 향후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방산 관련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방산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거의 확정된 얘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현황을 조금 볼까요? 최근 주가를 좀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줬죠. 그런데 좀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 4월 7일 이때 블랙 먼데이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죠. 이때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고 대신 다음날 바로 회복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힘이 약했나봐요. 좀 힘이 약했었고 대신 내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트럼프가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한다는 발표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러면 내일 한국장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로템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역시 비슷한 상황이네요. 보시면 블랙 먼데이 피하지 못했고 이후에 그나마 주가가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역시도 오늘 장에 정확히는 내일 장에 상승 여력이 있다. 왜냐면 이 주가가 빠진 게 미국발 관세 영향인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90일 동안 해결이 된다고 하니 그동안 빠진 주가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열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반드시 집중해서 봐주시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1차, 2차선 있죠. 2차선 가격이 72만 1,000원입니다. 72만 1,000원 이 가격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한번 올라타 보실 만합니다. 저같이 뭐 지표를 보고 포지션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포지션을 잡으셔도 되는데 이 72만 1,000원 뚫고 추세가 괜찮게 같이 붙었다 싶으시면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최소 3에서 4% 정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장이 열리고 지켜봐야겠지만 이 가격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시장의 흐름 따라서 한번 포지션 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은 미국이든지 뭐 다른 나라들, 다른 국가들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산주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일치를 하죠. 국방력 키워야 된다. 나라의 힘을 키워야 이런 다른 국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방산주 앞으로도 아주 많은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K방산 아까도 보셨겠지만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한 가격 규모만 봐도 벌써 8천억이 넘어가죠. 이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계약들만 꾸준히 수주해 오고 있는 이 방산 기업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망 있는 종목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꾸준히 공부하고 또 체크해 보시다 보면 분명히 많은 수익 안겨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좋은 테마, 더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